안녕하세요. AI 반도체 또 CXL 기술. 요즘 기술 뉴스에서 정말 빼놓을 수 없는 그런 핵심 키워드들이죠. 네, 맞습니다. 정말 뜨거운 분야예요.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이 보내주신 다양한 자료 묶음 이걸 바탕으로 해서요. 이 차세대 기술 흐름의 중심에 있는 기업 중 하나입니다. 바로 네오셈. 네네. 여기에 대해서 저희가 속속들이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네, 네오셈. 흥미로운 기업이죠. 저희가 네오셈의 그 사업 모델부터 시작해서요. 뭐 재무 건전성이라든지 최근 시장에 아주 뜨거운 관심 또 주가 움직임 네네. 그리고 여러 분석가들의 전망까지 정말 다양한 각도의 정보들을 저희가 아주 꼼꼼하게 살펴봤습니다. 네, 저도 자료들을 보면서 여러 가지 관점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번 시간을 통해서요. 네오셈이 현재 어떤 기회를 딱 맞이하고 있고 또 어떤 점들을 우리가 좀 눈여겨봐야 할지 여러분의 이해를 돕는 것이 저희의 목표입니다. 네, 좋습니다. 자, 그럼 네오셈이라는 기업 함께 깊이 한번 들어가 볼까요? 네, 시작해 보시죠. 우선 네오셈이 정확히 어떤 일을 하는 회사인지 기본부터 짚고 넘어가야겠죠? 그렇죠. 기본이 중요하니까요. 2002년에 설립이 되었고요. 반도체 후공정, 그러니까 칩 제작이 완료된 다음에 이게 제대로 작동하는지, 뭐 내구성은 괜찮은지 이런 걸 검사하는 단계 있잖아요. 네, 테스트 공정이죠. 네, 거기에 필요한 장비를 전문적으로 만드는 기업입니다. 본사는 경기도 안양에 있고요. 코스닥 시장에는 2019년에 상장을 했어요. 아, 스펙합형 방식으로 상장했죠. 네, 맞아요. 그때 스펙, 그러니까 다른 회사를 인수합병할 목적으로 먼저 상장하는 그 페이퍼 컴퍼니랑 합병하는 방식을 택했죠. 네, 그런 방식이 있었죠. 주력 제품군은 크게 한 두 가지로 볼 수 있겠네요. 하나는 SSD, 우리 컴퓨터 저장 장치 중 하나인 솔리드 스테이트 드라이브. 이거의 성능하고 신뢰도를 테스트하는 SSD 테스터. 네, SSD 테스터. 이게 주력 중 하나죠. 네. 그리고 다른 하나는 메모리 반도체 칩에 일부러 막 고온이나 고전압 같은 아주 극한 조건을 가하는 거예요. 그렇죠. 스트레스를 주는 거죠. 네. 그래서 얼마나 잘 버티는지, 즉 내구성을 확인하는 MBT, 모니터링 버닌 테스터라고 하죠. 이 장비입니다. 맞습니다. 특히 그 SSD 검사 장비 분야에서는요. 세계 시장 점유율 1위를 차지하고 있다는 점. 이게 네오셈의 아주 중요한 경쟁력입니다. 아, 글로벌 일이요? 네. 고객사 명단을 보면 이게 확 와닿는데요. 단순히 국내의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뿐만이 아니고요. 네네. 미국의 대표적인 메모리 기업이죠. 마이크론. 네. 이런 글로벌 대기업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와, 마이크론까지요? 네. 이런 세계적인 기업들이 네오셈의 장비를 사용한다는 건 그만큼 기술력하고 제품 신뢰도를 국제적으로 인정받고 있다. 이런 확실한 증거라고 할 수 있겠죠? 글로벌 1위라니 정말 확실한 기술력을 갖춘 회사군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네오셈이 더 주목받는 이유는 기존 사업보다는 뭔가 새로운 성장 동력 때문인 것 같아요. 자료들을 보니까 유독한 기술이 계속 언급되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바로 CXL, 컴퓨터 익스프레스 링크 테스터입니다. CXL, 요즘 정말 많이 들리는 단어죠. 그렇죠. CXL은 AI 시대에 이 폭증하는 데이터를 처리하기 위해서 서버의 메모리 용량을 기존 방식보다 훨씬 효율적이면서도 또 유연하게 확장할 수 있게 해주는 아주 핵심적인 인터페이스 기술이거든요. 아, 메모리 확장 기술? 네. 그런데 네오셈은 바로 이 CXL 기술이 적용된 차세대 D램을 검사하는 장비를 세계 최초로 개발하고 상용화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세계 최초 상용화요? 와. 네. 이건 정말 중요한 성과인데요. 왜냐하면 새로운 기술 표준이 딱 등장할 때 그것의 성능을 검증하는 장비 시장을 먼저 딱 잡았다는 의미니까요. 선점 효과죠. 그렇죠. 초기 시장 선점이 중요하죠. 네. 현재 CXL 2.0 버전을 넘어서 3.1 버전 장비 개발까지 진행 중이라고 하니까 기술 변화 속도에도 굉장히 발빠르게 대응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세계 최초 상용화라는 타이틀이 이게 그냥 나온 게 아니군요. 그렇죠. CXL 기술이 앞으로 그 AI 데이터 센터 확장에 거의 필수적이다 이런 분석이 많던데 그 초기 시장을 네오셈이 잡았다 이 말씀이시네요. 네, 정확합니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럼 CXL 말고 또 다른 성장 카드도 좀 준비하고 있나요? 물론입니다. 기존 주력 사업인 버닌 테스터 분야도 놓치지 않고 있습니다. 아, MBT 말씀하시는 거죠? 네, 그 버닌 테스터요. 국내외로 신규 고객사를 계속 확보하면서 꾸준히 매출을 늘리고 있고요. 특히 요즘 AI 연산 성능을 좌우하는 핵심 부품으로 떠오른 HBM, 아시죠?
고대역 폭메모리. 네, HBM 요즘 모르면 안 되죠. 그렇죠. 이 HBM의 신뢰성을 검증하는데도 이 버닌 테스터가 필수적으로 사용됩니다. 그러니까 HBM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나면서 네오셈의 버닌 테스터 사업도 덩달아서 수혜를 보고 있는 그런 구조예요. 아, HBM 특수도 누리고 있군요. 네. 그리고 또 하나 주목해야 할 흐름이 바로 반도체 검사 공정의 자동화, 오토메이션입니다. 자동화요? 네. 반도체 공장이 점점 더 고도화되고 사실 인력 부족 문제도 심각해지면서 검사 과정을 자동화하려는 수요가 크게 늘고 있거든요. 그렇겠네요. 네. 네오셈은 이런 트렌드에 딱 맞춰서 서버용 메모리 모듈, 그러니까 DMIM이라고 하죠. 듀얼 인라인 메모리 모듈. 이걸 자동으로 검사하는 장비 같은 것들을 개발해서 해외 고객사에 공급하고 있습니다. 아, 단순히 장비만 파는 게 아니라 자동화 솔루션까지. 그렇죠. 단순히 장비만 파는 게 아니라 생산 라인의 효율성 자체를 높이는 자동화 솔루션까지 제공하면서 고객사와의 관계를 좀 더 깊게 가져가려는 전략으로 보입니다. 이게 장기적으로는 아주 안정적인 수익 기반이 될 수 있겠죠. CXL이라는 강력한 신무기에다가 기존 사업 확장, 그리고 자동화 솔루션까지 사업 포트폴리오를 아주 착실하게 다각화하고 있다는 인상인데요. 네, 맞습니다. 여러 방면으로 준비를 하고 있죠. 그럼 실제 성과, 그러니까 숫자는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 좀 궁금한데요. 보내주신 자료에 나온 최근 실적 좀 자세히 들여다볼까요? 네, 2024년 실적이 상당히 인상적입니다. 자료마다 약간의 차이는 있긴 한데요. 대체로 보면 매출액은 한 1,023억 원에서 1,052억 원 사이, 네. 그리고 영업이익은 152억 원에서 165억 원 사이로 집계가 됩니다. 오, 영업이익이 꽤 크네요. 네, 여기서 주목할 점은 이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 2배 이상 급증했다는 사실입니다. 2배 이상이요? 네, 시장의 예상을 훨씬 뛰어넘는 소위 말하는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한 거죠. 당기순이익 역시 약 183억 원 수준으로 보고되었고요. 와, 영업이익이 2배 넘게 뛰었다는 건 정말 놀라운데요. 혹시 자료에 이게 뭐 특정 고객사 덕분이라거나 아니면 좀 일시적인 호재 때문이라는 그런 분석은 없었나요? 이런 급성장에 계속될 수 있는 건지가 궁금하거든요. 아, 네, 좋은 질문입니다. 자료들을 쭉 종합해보면요. 어떤 특정 일회성 요인이라기보다는 전반적인 반도체 업황 회복세 속에서 주력인 SSD 테스터, 특히 그 차세대 규격인 G5 SSD 테스터 수요가 늘어난 영향이 컸던 것으로 분석됩니다. 아, G5 SSD. 네, 여기에 버닌 테스터 매출 증가도 기여를 했고요. CXL 관련 매출은 아직 본격적으로 반영되기 전 단계로 보입니다. 아, 아직 CXL은 시작도 안 했는데 이 정도군요. 그렇죠. 그래서 증권가에서는 오히려 2025년에 대한 기대감이 더 큽니다. 그렇겠네요. G5 SSD 테스터 수요가 이제 본격화되고 CXL 관련 매출이 가시화되면 성장세가 더 가팔라질 수 있다. 이런 거죠. 구체적으로는 2025년 매출 1,315억 원, 영업이익 243억 원 수준까지 예측하는 분석도 있었습니다. 와, 25년 전망치도 상당하네요. 네, 기대가 크죠? 자, 성장성뿐만 아니라 기업의 안정성, 즉 재무 상태도 중요하게 봐야겠죠. 그 부분은 좀 어떤가요? 재무 건전성은 아주 양호한 편입니다. 매우 건전해요. 2023년 말 기준으로 보면 당장 현금화할 수 있는 유동자산이 711억 원이고요. 네. 그중에서도 즉시 사용 가능한 현금성 자산만 해도 299억 원이나 됩니다. 현금이 많네요. 네, 반면에 갚아야 할 부채 총계는 196억 원 수준으로 자산 대비 부채 부담이 상당히 낮습니다. 2022년에는 이게 110%가 넘었었거든요. 와, 110%요? 네, 그런데 2023년 말에는 22.62%까지 뚝 떨어졌습니다. 와, 엄청나게 개선됐네요. 네, 재무 구조가 아주 탄탄해졌다고 볼 수 있고요. 이건 뭐 향후 CXL 같은 신규 사업에 투자할 여력도 충분하다 이런 의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성장세도 가파르고 재무 상태도 안정적이라니 상당히 매력적인데요? 그렇죠. 여러모로 긍정적인 시그널이죠. 그럼 시장 참여자들은 네오셈을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보내주신 그 주가 차트를 보면 최근 움직임이 정말 드라마틱하던데요. 네, 시장의 평가는 상당히 뜨겁습니다. 그 밸류에이션 지표를 좀 보면요. 2024년 예상 실적 기준으로 PER, 즉 주가 수익 비율은 약 27배에서 28배 수준으로 계산됩니다. 27, 28배. 네, PER은 현재 주가가 회사가 벌어들이는 순이익이 몇 배인지를 나타내는 지표인데 이게 시장의 기대감을 반영하죠. 그리고 PBR,
주가 순자산 비율은 4.42배. 이건 회사의 순자산 대비 주가가 몇 배인지 보는 거고요. 네. ROE, 자기자본 이익률은 18.96%로 나타났습니다. 이건 주주들이 투자한 돈으로 회사가 얼마나 이익을 잘 내고 있는지 보여주는 거죠. ROE 18.96%면 상당히 높은 거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상당히 높은 수익성을 보여주는 수치입니다. 그런데요. 다만 좀 주의해서 볼 점이 있는데요. 최근 주가가 워낙 가파르게 상승하면서 PER이 43배 수준까지 올라갔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43배요. 아까 28배 정도라고 하셨는데. 네, 이게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43배라는 PER은 동종업계 평균이나 아니면 과거 네오셈의 밸류에이션하고 비교해도 상당히 높은 수준입니다. 그렇죠. 꽤 높아 보이는데요. 네, 이건 시장이 네오셈의 현재 실적보다는 CXL을 통한 미래의 폭발적인 성장에 엄청난 기대를 걸고 있다는 뜻입니다. 어떻게 보면 미래의 성공을 미리 가격에 반영하고 있는 셈이죠. 기대감이 아주 강하게 반영된 거군요. 그렇죠.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밸류에이션 부담이 터졌다, 이런 신호로도 해석될 수 있습니다. 43배면 확실히 현재 이익 대비로는 고평가 논란이 있을 수도 있겠네요. 그만큼 또 CXL에 대한 기대가 크다는 방증이기도 하고요. 네, 양면성이 있는 거죠. 주주 구성은 좀 어떤가요? 대주주 지분이 너무 높거나 낮으면 그것도 좀 변수가 될 수 있잖아요. 최대 주주는 염동현 대표이사 외 1인으로 되어 있고요. 자료마다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대략 52%에서 55% 정도의 아주 안정적인 지분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아, 과반 이상이네요. 네. 그리고 회사가 보유한 자사주는 약 1.3% 수준이고요. 따라서 실제 시장에서 거래될 수 있는 유통주식 비율은 약 44.5% 정도로 파악됩니다. 44.5%? 네. 이 정도면 비교적 적절한 수준의 유통물량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한 가지 좀 흥미로운 점은 외국인 투자자의 지분율이 0.00%, 거의 없다는 점입니다. 네, 외국인이 전혀 없다고요? 네, 거의 없습니다. 주로 국내 투자자들 사이에서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의미겠죠. 이건 좀 의외네요. 글로벌 1위 기술도 있고 그런데. 네, 저도 그 부분이 좀 특이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어떤 상황을 좀 더 자세히 설명해 주시죠. 여러분이 보내주신 자료가 2025년 10월 10일 기준인데 그때 분위기가 어땠나요? 네, 9월 초에 저점을 딱 찍은 이후에요. 그야말로 V자 반등에 성공하면서 아주 무서운 기세로 상승했습니다. V자 반등? 네, 기술적 분석, 그러니까 차트 분석가들의 시각을 빌리자면 이동 평균선들이 모두 상승 방향을 가리키는 정배열 초기 신호가 나타났고요. 네네. 거래량도 평소보다 훨씬 많이 터지면서 주가가 볼린저 밴드라는 변동성 지표의 상단 경계선을 강하게 뚫고 올라가는 모습이었습니다. 막 뚫고 올라갔군요. 네, 간단히 말해서 강력한 상승 추세에 진입했고 매수하려는 힘이 매우 강하다. 이런 신호들이 연이어 나타났다는 겁니다. 10월 10일 종가는 12,420원으로 그전날보다 4.29% 상승했고요. 장중에는 13,120원까지 치솟기도 했습니다. 와, 13,000원대까지? 네, 물론 단기간에 너무 빨리 오른 것에 대한 부담감도 분명히 존재했지만 시장의 관심과 매수세가 얼마나 뜨거웠는지를 여실히 보여주는 그런 흐름이었습니다. 이렇게까지 주가가 급등한 결정적인 계기가 있었을 것 같은데요. CXL 기대감은 계속 있었을 텐데 9월 말에서 10월 초 사이에 뭔가 특별한 이벤트가 있었나요? 맞습니다. CXL 시장 개화에 대한 기대감이 물론 주된 동력이었지만 여기에 불을 확 지핀 사건이 있었습니다. 어떤 거죠? 바로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가 그 오픈 AI가 추진하는 어마어마한 규모의 AI 프로젝트 있죠? 스타게이트. 아, 스타게이트 프로젝트. 네, 이 스타게이트 구축에 필요한 고성능 메모리를 공급할 것이다. 이런 뉴스가 나왔기 때문입니다. 아, 그 뉴스 때문이었군요. 네, 이 소식이 전해지면서 AI 인프라 투자에 대한 기대감이 최고조에 달했고요. 그 과정에서 HBM 다음으로 주목받는 핵심 기술인 CXL에 대한 관심이 폭발적으로 증가했습니다. 그렇죠. HBM 다음은 CXL이다. 이런 얘기 많았죠? 네. 그러자 자연스럽게 CXL D램 검사 장비 시장을 세계 최초로 열었던 네오셈의 시장의 매수세가 집중된 것으로 분석됩니다. 일종의 CXL 대장주로 확 부각된 거죠. 아하, 스타게이트라는 구체적인 대규모 프로젝트와 딱 연결이 되면서 CXL이 필요성이 더 현실적으로 다가왔고 그 수혜주로 네오셈이 딱 지목된 거군요. 네, 그렇게 해석하는 시각이 많습니다. 자, 그럼 지금까지의 정보들을 모두 모아서 네오셈을 바라보는 투자 관점에서 기회 요인과 또 위험 요인을 정리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료들에도 관련 분석과 재원이 있었죠. 네, 있었습니다. 기회 요인부터 명확히 짚어보죠.
역시 가장 강력한 포인트는 CXL이라는 확실한 중장기 성장 스토리를 가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네, CXL. 이게 단순히 테마성 기대감이 아니라 세계 최초 상용화라는 실질적인 성과와 기술적인 혜자, 이걸 갖추고 있다는 게 중요합니다. 그렇죠. 실체가 있다는 거죠. 네, 시장에서는 네오셈을 CXL 테마의 핵심 주자, 즉 대장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온디바이스 AI라든지 AI 반도체 전반, HBM 등등 현재 시장을 주도하는 다른 유망 기술 테마들과도 직간접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어서요. 네. 반도체 업황 회복 사이클과 맞물려서 구조적인 성장이 가능하다, 이런 기대가 큽니다. 성장 동력이 아주 확실해 보이네요. 네. 또한 미국 주요 기업들과의 관계도 상당히 긍정적인 신호입니다. 앞서 언급했듯이 마이크론으로부터 2023년에 최우수 협력사로 선정되었다는 사실. 맞아요. 최우수 협력사. 네. 이건 네오셈의 기술력과 공급 능력을 객관적으로 인정받았다는 증거거든요. CXL이나 PCI 같은 차세대 기술 표준은 인텔 같은 미국 기업들이 주도하는 경향이 있는데 네오셈은 이런 글로벌 기술 트렌드에 아주 발빠르게 대응하면서 장비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협력 관계도 강점이고. 네. 이건 미국 중심의 글로벌 반도체 생태계 안에서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유리한 고지를 점하고 있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CXL이라는 강력한 엔진에다가 글로벌 파트너십까지 더해졌다는 점, 확실히 매력적인 기회 요인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장밋빛 전망만 있는 건 아닐 텐데요. 자료들을 보면 주의해야 할 점들도 분명히 지적하고 있죠. 어떤 위험 요인들을 좀 고려해야 할까요?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 언급되는 위험 요인은 역시 아까도 잠깐 얘기했지만 최근 주가가 단기간에 너무 가파르게 오르면서 발생한 단기 과열 및 밸류에이션 부담입니다. 네, 역시 그 부분이군요. 네, 앞서 이야기한 PER 43배라는 숫자가 이걸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시장의 기대치가 거의 하늘 높이 치솟아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앞으로 발표될 실적이 이 높은 기대치를 조금이라도 충족시키지 못하면 실망 매물이 쏟아지면서 주가가 큰 폭으로 조정받을 위험이 항상 존재합니다. 기대가 큰 만큼 실망도 클 수 있다. 그렇죠. 주가 자체의 변동성이 크다는 점도 리스크입니다. 이게 마치 롤러코스터처럼 CXL이라는 엄청난 상승 잠재력 때문에 작은 뉴스 하나에도 주가가 크게 출렁일 수 있다는 거죠. 변동성이 크군요. 네, 일부 자료에서는 최근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들이 순매도로 돌아섰다는 점을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물론 단기적인 수급 변화일 수도 있지만 아무래도 큰 손들의 움직임은 주의 깊게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외국인 기관 매도세? 네, 그 외에도 거시경제 상황에 따른 반도체 시장 전체의 변동성이라든지 그리고 CXL 검사 장비 시장에 새로운 경쟁자들이 뛰어들면서 경쟁이 치열해질 가능성, 이런 것도 염두에 둬야 합니다. 경쟁 심화 가능성? 또 CXL 시장 자체는 열릴 것이 거의 확실시되지만 실제 고객사들의 CXL 디램 도입 및 양산 시점이 예상보다 늦어질 경우 네오셈의 실적 개선 속도도 좀 더 더뎌질 수 있다. 이 점도 고려해야 할 리스크입니다. 시장 개화 시점 지연 가능성도 있군요. 네, 그런 변수도 있죠. 네, CXL이라는 백은 빛 이면에 단기 과열과 시장 변동성이라는 그림자도 분명히 존재하는군요. 맞습니다. 빛과 그림자가 공존하는 상황이죠. 그럼 이 기회와 위험을 고려했을 때 제시된 투자 접근법은 어떤 방향이었나요? 네, 제공된 정보들을 종합해보면 대체로 이런 의견이었습니다. 단기적인 주가 등락에 너무 흔들리기보다는 CXL이라는 중장기 성장 스토리를 믿고 좀 긴 호흡으로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런 시각이 우세했습니다. 중장기적 관점? 네. 다만 지금처럼 주가가 단기간에 급등한 상황에서는 섣불리 따라붙는 추격 매수는 위험할 수 있으니 주가가 조정을 받을 때 분할해서 매수하는 조정시 분할 매수 전략, 이게 공통적으로 제안되었습니다. 조정시 분할 매수? 네. 예를 들어서 단기적인 지지선으로 볼 수 있는 5일 이동평균선 부근인 11,000원대 중반까지 밀리면 1차적으로 접근해보거나 만약 시장 상황에 따라서 더 깊은 조정이 온다면 10,000원 초반대까지 기다려보는 식의 구체적인 가격대 제안도 있었습니다. 구체적인 가격대까지 언급이 있었군요. 네, 물론 이는 어디까지나 제공된 자료에 담긴 분석가들의 의견일 뿐이고요. 저희가 직접적인 투자 판단이나 권유를 드리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네, 맞습니다.
투자는 언제나 신중하게 본인의 판단하에 하셔야 합니다. 자, 명확하게 정리가 되네요. 네오셈은 SSD 검사 장비 시장의 전통적인 강자이자 CXL이라는 차세대 메모리 검사 시장을 개척한 선도 기업입니다. 그렇죠. 재무적으로도 안정적인 기반을 갖췄고 글로벌 고객사도 확보했지만 동시에 시장의 높은 기대감과 단기 급등에 따른 밸류에이션 부담이라는 과제도 안고 있는 그런 상황인 거군요. 네, 정확하게 요약해 주셨습니다. 결국 핵심 질문은 이것입니다. 네오셈의 CXL 기술 리더십이 앞으로 본격화될 AI 시대의 메모리 수요 폭증과 맞물려서 현재의 높은 시장 가치를 정당화할 만큼 지속적인 실적 성장으로 이어질 수 있을 것인가? 이 질문이죠. 네, 그 질문에 대한 답이 중요하겠네요. 네, 앞으로 발표될 분기별 실적 보고서, 그리고 특히 CXL 관련 장비의 구체적인 수주 공시 같은 것들이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 아주 중요한 단서가 될 것입니다. 네, 실적과 수주를 계속 주목해야겠군요. 맞습니다. 자, 오늘 네오셈에 대한 심층 분석은 여기까지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생각해 볼 만한 질문 하나를 던지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주로 CXL에 대해서 이야기했지만 네오셈이 또 다른 성장축으로 삼고 있는 반도체 공정 자동화 트렌드, 이건 앞으로 네오셈의 사업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아, 자동화 부분? 네. 네. 이 자동화 수요 증가가 네오셈에게 CXL과는 또 다른 어떤 새로운 기회를 제공할 수 있을지, 혹은 이 시장에서의 경쟁 심화 같은 예상치 못한 도전 과제를 안겨줄 수 있을지, 이 부분에 대해서 각자 한번 고민해 보시는 것도 의미 있는 탐구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좋은 질문입니다. 자동화 역시 중요한 흐름이죠. 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